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저 건강상 이유라고만 밝혔는데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인 만큼 시간 끌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 건강이 실제 안 좋은지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요청했고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시각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의 자세한 내용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입소 때 받은 건강검진과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발견됐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의학 전문가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합당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말 재차 출석을 통보한 뒤 또다시 불응할 경우 즉각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도피성 출국을 한 걸로 의심되는 집사 김혜성 씨뿐 아니라 그 배우자 역시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집사 김 씨의 회사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184억 원 중 46억 원이 바로 김 씨 부인이 유일한 이사로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인 겁니다. 특검은 이 회사가 집사 김 씨의 차명 회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일가 집사 게이트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이 핵심 인물 김혜성 씨의 부인 정모 씨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 정 씨는 김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수사의 중요한 돌파구인 셈입니다. 2023년 6월 대기업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김 씨가 몸담았던 회사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합니다. 당시 누적 손실 346억 원의 IMS에 투자한 곳은 한국증권금융,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신한은행, 키움증권. 그런데 184억의 투자금 중 46억 원을 IMS의 기존 주식을 갖고 있던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2021년 김 씨는 IMS의 지분 4.64%를 갖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김 씨의 지분은 사라지고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지분이 4.64%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는 김 씨의 아내 정모 씨였습니다. 특검이 이 회사가 사실상 김 씨의 차명 회사라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김 씨처럼 정 씨 역시 소재지가 불분명합니다. 특검 측은 김 씨의 베트남 연락처를 알지 못하며 김 씨의 부인은 휴대전화를 해지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김 씨는 지인을 통해 일부 언론에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특검은 귀국 의사를 김 씨가 직접 밝히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현재 김모 씨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김 씨가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해 온다면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자료를 보완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도 압수했는데
지금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3시간 동안 압수수색 끝에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전 구속된 뒤 당시 자택에는 김건희 여사만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한 뒤 압수수색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뒤바뀌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는 겁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은 201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영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 전 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장도 대통령실 인사 중 처음으로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은 당시 회의의 또 다른 참석자로 알려진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수사 열흘 만에 경로설 회의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 모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앞으로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들 추가 소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희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19개 부처 중 8곳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기자 출신인 최 후보자는 NHN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는 여행, 쇼핑, 외식 등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회사인 놀유니버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체부가 문화와 체육, 관광, 대정부 홍보 등을 관장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가진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전북 전주갑 지역구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 출신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총 19개 부처 중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현역 의원이 너무 많이 입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인재를 찾을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도 서울 등 서쪽 지역 대부분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소 주말까지는 이렇게 더울 걸로 전망되는데 언제쯤 폭염이 꺾일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빌딩 숲의 기온은 36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원한 건물의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정말 출퇴근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랑도 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어서 오고 가고 하는데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한 주 내내 이어진 극한 폭염에 비를 바라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여자친구 양산인데 도저히 이거 쓰지 않으면 안 될 날씨라서 햇빛이 워낙 강해서 차라리 좀 비라도
쏟아졌으면. 주말을 기점으로 무더위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기압골이 한반도를 거치면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열돔이 깨지게 됩니다. 이어 다음 주 화요일부턴 또 다른 기압골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내려오는데 이 기압골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를 뿌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때 강한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곳에 따라 시간당 40mm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일단 골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구름대가 이제 발달하잖아요. 이제 이럴 경우 상당한 호우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온은 소폭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부산은 30도까지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광주와 대구는 33도 안팎으로 여전히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일부는 폭염특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밤의 최저 기온은 여전히 25도를 넘어 당분간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